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얼마 전 귀농을 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시골에서의 생활을 꿈꿔왔었어요. 주말마다 산이나 들에 놀러 가곤 하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와 그리 멀지 않은 곧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시골에 쉬러 갈 때 말고 막상 시골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모기와 벌레들이 엄청 많죠. 대형마트도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되고, 괜히 남편에게 너무 일찍 귀농한 게 아니냐며 투덜대기도 했네요. 그래도 새소리도 좋고 산속의 피톤치드를 맡다 보니 사람이 정서적인 부분도 안정적이게 만드는 것인지 차차 시골 생활에 적응이 돼가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를 마련해서 상추와 파를 처음 심어보기로 했어요. 모종도 심어보고 농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몰랐던 것 하나하나까지 마을 분들이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마을 이장님이 계시는데 도시에서 왔다니까 적응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이장님은 먹을거리를 잔뜩 챙겨와서 저희 부부에게 주기도 하시고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할 때 부족한 물품이 생겼을 때 바로 빌려다 주시고 참 고마웠죠.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와서 제 남편과 저와 이장님 이렇게 셋이 찬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은 이장님이 시원한 막걸리도 가져오셨더라고요. 자자, 서울에서 오신 양반들. 이런 재미라도 느껴야 시골 오길 잘했구나 하저이. 꿀 마실 겁니다. 드셔보셔요. 에고 잘 마실게요. 이장님. 이장님 말씀대로 찬과 막걸리는 꿀맛이었네요. 흥이 오른 이장님은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구수한 노래 실력을 뽐내더라고요.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라디오에 뽕짝 노래를 틀고 아주 마을 떠나가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한두 분씩 자리에 참석해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흥겹게 노시더라고요. 정말이지 TV에 종종 나오는 시골 생활의 한 장면이었어요. 이장님은 저희보다 10살은 더 많으실 텐데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서슴없이 잘 지내시고 성격도 화통하고 재밌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저희 남편과 군대 동기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자마자 남편은 이장님이 더욱 친숙해졌는지 형님처럼 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보기 좋았습니다. 시골 민심 좋다는데 여기 와서 그 말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게 이장님이 한몫 해주신 거잖아요. 어느 날은 이장님이 저희 비닐하우스에 놀러 오셨는데 부인도 같이 오셨더라고요. 이장님 아내분도 시골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장님처럼 피부가 거뭇하게 그을리셨는데 그래도 미모가 좋으시더라고요. 이장님 아내분은 또 알고 보니 강아지도 많이 키우시고 개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특히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와 성향이 비슷해서 금방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이장님 부부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서로의 집도 오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이장님 아내분께 언니 하며 잘 따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이장님 아내분인 수키 언니와 같이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 진돗개 진돌이랑 수키 언니네 복순이 둘 다 진돗개인데 둘은 또 만나면 어찌나 잘 노는지 보기 좋더라고요. 평소 때처럼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저희 둘이 의자에 앉아 웃고 얘기하는 사이 우리 집개 진돌이가 없어진 거예요. 얘기 중이라 뒤늦게 알았는데 한참 지나도 안 오니 그러다가 개장수에 잡힐까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집에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마을 곳곳을 찾으러 가려는데 수키 언니가 본인이 마을지리를 잘하니 같이 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소식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게 됐어요. 너무 늦어지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키 언니한테 전화하니 언니도 받질 않더군요. 이상했습니다. 그치만 제 신경은 온통 없어진 진돌이 걱정뿐이어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뒷전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장님께 전화를 하고 둘이 만나서 온 마을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는데 뒷산에서 언니와 남편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진돌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저희 둘을 보고 진 놀래더라고요. 어머, 진돌아. 여보, 진돌이 찾았구나. 정말 고마워. 그런데 여보, 언니, 왜 둘 다 전화 안 받아? 아, 그게 찾으러 가다가 갑자기 복순이까지 잃어버릴 뻔했지 뭐야. 다행히 뒷산에서 진돌이를 찾아서 막 전화 주려던 참이었어. 그랬구나. 다들 고생했어요. 반가운 진돌이를 보니 기분이 어찌나 좋아지던지. 그런데 옆에 있던 이장님 표정이 좋질 않았어요. 당신, 다음부터는 따로 다니지 말어. 하고 언니에게 버럭하더니 데리고 집에 가더라고요. 이장님도 언니가 늦게 돌아다니니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에 대해 괜한 걱정이 아니었더군요. 며칠 뒤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남편하고 비닐하우스에 가서 상추를 따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비닐하우스에 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던 남편이 갑자기 친구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서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갔다 오라 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따고 있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 혼자서는 조금 벅차더라고요.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라고요. 지쳐서 잠시 앉아 있는데 밖에 누군가 왔더라고요.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왜 혼자 있냐며 해가 지려고 하니 빨리 따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같이 도와주더군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아내인 수키 언니가 방금 전에 연락을 받고 친구 부모님네 장례식에 갔다 온다고 했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연락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남편도 방금 장례식에 간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희 둘은 안 좋은 예감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동안 적막함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돌이 찾으러 갈 때부터 수상했지. 그렇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장님?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겠어. 우리가 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싶네. 이장님 말을 들어보니 그랬어요. 설령 둘이 마음이 맞았다 해도 그 둘을 못 만나게 해서 억지로 갈라놓는 거잖아요. 허탈함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장님은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죄책감이 덜해질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백을 하는 이장님 표정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장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혜영 씨도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요. 우리 둘이 그나마 떳떳해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지. 그 말을 듣고 남편 생각을 하니 괜히 괘씸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님이 안쓰러워 보이고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갑자기 두근거리는 것이 저도 이장님께 호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던 이장님이 가까이 다가왔고 어두워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저희 둘은 입 사이로 가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얼떨결이었지만 저도 받아들인 것이었지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난 게 처음이라 자꾸 떨렸어요. 남편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는지 이장님을 정말 좋아한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괜히 남편 생각하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장님과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척했고 이장님은 지인이 놀러 왔다고 해서 술자리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몰래 그 둘을 뒤쫓아갔습니다.
그 둘은 주변 이웃들이 있는지 살핀 뒤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만나자마자 껴안고 난리 부르시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둘은 저희 둘이 보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잠시 뒤 이장님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고 놀란 그 둘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막상 현실을 직시하니 눈물도 나질 않고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이장님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추잡한 마누라 같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 그 둘을 남기고 저희 둘은 이장님 차를 타고 머리를 식히러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외곽을 돌다가 이장님이 숙박업소를 가리켰고 저는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장님과 함께 들어갔는데 남편 생각에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었어요. 그 둘은 아직 저와 이장님 저희의 관계를 몰라요. 지금 이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용서해주고 몰래 이장님과 만날까 하고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장님은 언니가 바람핀 게 두 번째이고 애들도 다 커서 이혼해도 상관없다는데 저는 아직 학생인 애들 생각에 이혼은 피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그걸 이장님이라는 사람에게 해소시킨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저도 나중에 허무함이 커질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장님과 정이 들어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저도 도찐개찐인 걸까요? 휴, 저는 어쩌죠? 답답한 마음의 글 적어보았네요.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집에 머무르던 처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며 벌어진 사건입니다. 평소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 감춰졌던 감정들이 예상치 못한 만남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드러나게 된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의 내면에 숨겨졌던 욕망과 갈등이 격렬하게 폭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15년 동안 아내 지영과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평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살아왔지만 늘 도시 생활에 치여 진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지영이가 급히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면서 집안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여동생 혜진이 출장 동안 제가 집을 맡겠습니다라고 제안하며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혜진은 평소 가족 모임에서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날, 혜진은 정갈한 복장에 단정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도중 저는 평소와 다른 눈빛과 말투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오랜만에 형과 단둘이 있게 되어 기분이 묘하네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며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지만 혜진의 존재는 점점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아내가 출장 중인 동안 저는 혜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처음엔 평범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은 자신이 평소 마음속에 품어왔던 솔직한 감정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형부를 보면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 같은 날이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혜진의 이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들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무심코 넘겨왔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도 받았어요. 오늘 밤 이렇게 둘이서 마음을 터놓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큰 실수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눈을 반짝이며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제 진짜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솔직한 감정을 나누며 저녁 내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가벼운 농담 속에도 진지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제가 평소에 느끼던 외로움과 답답함을 대신해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형부,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이 저도 가끔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있으면 조금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평소 감추어왔던 솔직한 욕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혜진은 제게 다가와 조용하지만 강한 눈빛으로 이제는 우리 둘의 감정을 숨기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으로 머물지 않고 혜진의 솔직한 고백에 제 자신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일상의 잡담이 아니라 그동안 평소 서로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정된 삶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 혜진이와 있어서 심장이 빨리 뛰네요. 라고 고백했고, 혜진 역시 저는 함께 있을 때마다 잊고 있던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형부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저는 혜진이 단순히 가족의 한 사람을 넘어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한 번에 털어놓는 것처럼 저와 혜진 모두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흐르는 조용한 음악과 바깥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날 밤 우리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더욱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듯 아내가 출장 간 동안 혜진이 의도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저에게 다가온 그날의 첫날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우리 둘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평소 감추어왔던 내면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 지영이 출장 중인 이 시간 동안 저는 혜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겁게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의 대화 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우연이나 어색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우리는 평소 말로는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직접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혜진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 오늘 내게 다가온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욕망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 평생 안정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수히 감추어왔던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깊은 눈빛으로 제게 다가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과 미련을 품고 살았어요. 형부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 평소엔 숨기던 내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듯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의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조용하지만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불안과 갈등, 그리고 서서히 식어가던 삶에 대한 회의감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혜진이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내 안에 숨겨진 진실은 너였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혜진은 눈가에 약간의 눈물을 머금으며 나도 항상 이렇게 지내고 싶었어요. 평소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았지만 오늘은 정말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우리 둘 다 그렇게 지쳐왔던 것 같아요.
라고 답하며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위로와 새로운 이해로 이어지는 순간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 집 안구석의 조용한 방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혜진과 마주 앉아 서로의 손길을 느끼며 한없이 진솔한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눈빛과 목소리로 그동안 감추었던 진실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혜진은 오랜 시간 동안 형께서 제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고 저는 나도 그랬어요. 평소에 가족과의 안정 속에 묻혀있던 내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내내 조용한 대화와 미묘한 접촉 속에서 그동안 서로에게 감춰왔던 감정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과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우리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저는 혜진의 미소와 눈빛을 보며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솔직한 감정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어떤 큰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공간은 단순히 아내가 부재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살점으로 마주하며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심어주는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실된 나 자신과 마주하기로 결심했고 혜진 역시 그런 결심을 굳게 다졌음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조용한 손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서로에게 어떤 위안과 변화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감춰왔던 진실된 감정을 서로 나누며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결연한 의지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어둠과 조용한 음악 소리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이 끝난 후 오랜 시간 품어왔던 혼란과 후회의 감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안정된 가정과 직장을 지켜왔던 제가 이렇게 금지된 사랑의 경계를 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집 안구석의 불빛 아래에서 혜진과 저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점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감정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어. 평소 혜진이를 보며 했던 생각들, 그리고 깊은 사랑이 터져 나온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고백하자 혜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해요, 형부. 어서 제 옆에 앉아요. 그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을 넘어 우리 둘 사이에 뚜렷한 결단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평소 결코 말로 드러내지 못했던 금지된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욕망과 열망을 눈앞에 펼쳐보았습니다. 혜진의 손길이 제 팔을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 빠르게 뛰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규칙과 책임에 얽매여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제 진짜 감정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혜진과 함께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진솔한 고백 속에서 제 안에 깊이 쌓인 갈증과 외로움이 얼마나 커져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끌린 이유는 평소 안정된 삶에 갇혀 혜진이에 대한 사랑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혜진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며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감정이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은 점점 무거워지는 동시에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 순간 혜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평소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왔던 저는 혜진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껏 잊고 지냈던 열정과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 또한 평소 조용한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제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며 형부 오늘 나랑 잘래? 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부담감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솔직한 감정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으며 더 이상 아무런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나누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 혜진과 나눈 대화와 눈빛,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왔던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밤, 집안에서 우리 둘이 나눈 고백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다시 살아가야 할 무거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내 지영은 아직 출장 중이시고 저는 혜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 빠져들어버린 채 평소의 도덕과 책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에 마련된 작은 거실에서 혜진과 저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혜진은 평소 보지 못했던 단호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부, 우리가 나눈 모든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예요. 저는 이 순간이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어요. 이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에 저는 가족과의 안정된 삶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기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두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 밤 혜진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를 뚜렷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밤새도록 방 안에서 혼자 서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쌓인 감정들과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혜진과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 가족을 위한 안정과 내 내면에 숨어있던 욕망 사이에서 과연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그 물음은 밤의 정적 속에 깊게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비치는 찬란한 빛이 집안을 가득 채우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히 혜진과의 감정적인 만남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깊은 선택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저는 평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안정된 삶과 동시에 한동안 숨겨두었던 진실된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혜진을 찾아 조용한 주방에서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때 혜진은 이미 어제의 감정이 진정된 듯 조용하지만 결연한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 나눈 이야기 둘 다 큰 변화를 겪게 만든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용기를 얻었고 형부도 분명 그럴 거라 믿어요. 혜진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이제껏
감추어왔던 내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 이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싶어.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폭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동안 누락된 내면의 진실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끔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형부와 함께 하면서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하며 나갈게요. 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평소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감추어왔던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비록 당장은 혼란스럽고 앞으로의 삶에 큰 도전을 가져올지라도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혜진과 함께 매 순간 서로의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밤을 뜨겁게 달구며 내면의 진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단순한 순간의 열정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예감케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밤의 기억을 토대로 앞으로의 길을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제 내면에 숨겨왔던 진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 저와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분명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진솔한 나로서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연이 끝났는데요. 사연자는 진짜 자신을 찾아 나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사연자의 결정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몰래 만나기?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매일 오전 11시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사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